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베이직 매스고요. 대부분 수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정수론적 지식에 관해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목차로는 그냥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 간단하게 리뷰하고 유클리드 호재법, 그리고 거듭 제곱, 소수 판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모듈로 연산인데 이거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중고등학생 때 뭐 수학 경시나 뭐 이런 거 하셨으면 한번 들어볼 만하죠. 모듈 연산은 뭐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그 표현이 조금 저희가 보던 거와 약간 다르죠. 11이란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몇인가를 2다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저희 C++ 그 랭귀지에서는 퍼센트 연산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눗셈 정리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정리로 나타낸 것입니다. 임의의 정수를 0이 아닌 정수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나눔을 받는 수가 m이고 나누는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은 당연히 0이 아니어야겠죠. 그리고 그 q랑 r이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합동식인데요. 합동식이 모듈러를 표현하기 되게 좋죠. 일단은 a, b, c, k를 정수라고 두고 자연수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표현으로 b는 a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뜻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블랙 포인트가 5개가 있는데 위에 3개는 그냥 저희가 나눗셈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a를 m으로 나눈 나머지랑 b를 m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똑같겠죠. 순서를 바꿔 써도. 두 번째는 a를 m으로 나눈 나머지나 b를 m으로 나눈 나머지 같다면 c를 n으로 나눈 나머지도 서로 같겠죠. 그래서 뭐 이거 뭐 교환법칙 느낌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뭐 결합법칙 느낌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똑같다. 이 나머지가 주기성을 갖추니까 똑같은 만큼 더하고 빼면 결국 이 모듈러 값도 똑같게 됩니다. 이 아래 2개는 위에 2개를 잘 짬뽕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그 한쪽 변호사 몰아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럼 얘를 묶을 수 있겠죠?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걸 제가 방금 봤네요. 근데 잠시만요. 아니, 소리가 어느 분은 들리시고 어느 분은 안 들리는데 왜 그럴까요? 소리가 지금도 안 들리나요? 꼭 세팅을 바꾼 건 없는데. 어,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저 화면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디스코드 화면? 그리고 목소리도 목소리가 안 들린다? 어, 잘 나오는데요?
아니 저 왜 안 들리지? 여보세요? 네, 어디 호영님. 들리시나요? 네네. 근데 제 목소리가 왜 여기서 잘 나오는데, 호영님 제 목소리 들려요? 저 헤드셋 말고 아 지금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바꿨어요. 아, 아, 아. 아, 들리시나요? 뭐 디스코드가 오류 났나 본데요? 나갔다 오니까 들리는 거 보니까. 네, 다들 화면도 보이죠? 네, 화면 보이는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모듈러 연산은 뭐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12를 3으로 나눴다. 모드 3이라고 옆에다 괄호를 치고 이렇게 쓰고요. 그 12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찾을 때는 우리 10불에서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죠. 10불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거 사용하죠. 그리고 나눗셈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당연한 소리인데 진짜 당연한 소리를 그냥 정리로 나타낸 겁니다. 어떤 임의의 정수 m과 n, 그러니까 m을 n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다는 건데 그 나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겠죠. 그리고 r은 나누는 수 n의 절대값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QR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합동식인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 변수들 A, B, C, K는 정수라 하고 M은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이럴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걸 B는 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 써요. 저도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엄청 익숙하진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저희 좀 익숙한 형태로 그냥 뭐 퍼센트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기서 뭐 B 퍼센트 A는 0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 앞에 세 개는 완전 이제 당연한 말이고 A를 M으로 나눈 나머지랑 B를 M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리고 B를 M으로 나눈 나머지가 A를 M으로 나눈 나머지랑도 같겠죠. 그냥 교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뒤를 바꿨다. 그리고 얘는 B를 매개해서 나머지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래 거는 똑같은 거를 더하고 빼도 이 나머지 모듈러가 같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얘도 그냥 나머지가 어떤 주기성을 띠고 있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두 개는 식을 좀 잘 변형하면은 위에 것처럼 어떻게 바꿔서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양을 해볼게요. 그러면 C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근데 이것도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니까 C를 곱한 것도 나머지가 얘가 모듈러가 0이면 곱한 것도 어쨌든 0이다. 얘도 넘겨서 보면 편해요. AK 빼기 BK는 0인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A 빼기 B로 묶고 이거 뭐 뒤에는 A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모듈러가 0이니까 얘도 똑같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입니다. 개념 자체는 다 아실 거예요. 0이 아닌 정수, A랑 B 둘 다 0이 아닌 정수 A, B에 대해서 A가 G로 나눠 떨어지고 B가 G로 나눠 떨어지는 걸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를 G 최대 공약수라고 하죠. 그럼 저희는 이걸 GCD라고 합니다.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LCM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L이 A로 나눠 떨어지고 L이 B로도 나눠 떨어지는 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GCD-G, 최대관수학 G랑 최소 공배수 L을 곱한 거는 이 어떤 두 수의 곱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G고 그 A, B의 최소 공배수가 L이라고 했을 때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이제 아래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G를 이제 A, B의 최대 공약수를 했으니까 그걸 AG, BG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G가 최대 공약수니까 A, B는 당연히 서로 소이어야겠죠. 더 이상 나눠 떨어지는 게 없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A, B를 곱하는 거에 A에다가 위에 걸 대입하고 B에다도 얘를 대입하면은 A, B, G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 B, G는 L이니까 이 부분을 바꿔 쓰면 A, B는 GL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그냥 그 최소 공배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이게 좀 또 써보면 A랑 B를 G로 나누면은 A랑 B가 나오는데 최소 공배수는 이거 세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호재법이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까?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자연수 A, B를 B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GCD A, B는 GCD B, R가 같다는 뜻인데 이걸 말로 하면은 A랑 B의 최대 공약수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 R과 B의 최대 공약수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했는데 반복한다는 건 어떤 거냐? 얘를 좀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11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죠. 그리고 이 3은 B니까 앞에 그대로 써주고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니까 여기 써주고 2를 다시 앞으로 당겨오고 그리고 2를 1로 남은 나머지는 0이고 그리고 1은 앞으로 당겨오고 해서 1과 0, GCD 1과 0과 GCD 11과 3의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해서 이 호재법을 연속해서 구해서 결국 이 11과 3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별건 아닌데 이거 호재법은 그냥 서로를 나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명인데 저희는 일단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그게 왜 되냐면 지금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CD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A가 B보다 작은 그러면 결국에 얘는 지금 이렇게 쭉 가잖아요. 왼쪽으로. 얘도 한 번에 호재법을 쓰면은 GCD 이거 숫자로 쓰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3, 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집혀져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면 한 번에 호재법을 써서 무조건 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그래서 증명할 때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우선 그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을 쓸 수 있죠. 그리고 A는 라지 GA, B는 라지 GB라고 하면은 그리고 G는 최대 공약수, 라지 A, 라지 B는 서로 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그냥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을 찾을 수 있는데 얘를 또 R을 빼고 다 이항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으로 친 두 개씩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B와 A 빼기 BQ가 서로 소라면 B와 R의 최대 공약수도 G이겠죠. 서로 소면 얘가 최대 공약수인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소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증명할 때 기록법을 이용하는데, 기록법은 어떤 가정을 해놓고 모순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 결론을 아니라고 먼저 가정을 해요. 가정했을 때 서로 소가 아니면 공약수를 가지겠죠. 공약수를 K라고 해봅시다. 그 공약수를 가지니까 이 친구를 MK, 이 친구를 NK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이거를 대입을 합니다. B는 NK를 이 안에다 대입을 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로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K끼리 묶어줘요. 넘겨서 K끼리 묶어주면 A는 이런 식이 나오고 B는 NK죠. 근데 그대로 써서 내려와서,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은 A, B는 서로 소여야 하지만 공약수 K를 가져요. 그래서 서로 소가 아닌 거의 모순인 거죠. 공약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B와 라지 A 빼기 BQ는 서로 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고, 만약 증명이 어렵다 하시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결과를 외우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저희가 그냥 공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써먹는 게 중요합니다. 구현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한 거고요. 이 오른쪽 친구는 제기를 통해서 구현한 겁니다. 반복문이 조금 더 아마 보기 편하실 테니 반복문으로 봐보자면은, 저희 아까 썼던 알파벳 똑같이 써요. 스몰 a, 스몰 b, 스몰 r 이라 썼고, 리턴 값은 a를 리턴하는데 저희는 최대 공약수를 리턴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함수의 말 그대로. 그래서 b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0이 아니면 지금 이거는 이제 켜져 있는 거죠. 계속 true인 거죠. 그래서 R에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넣고, A는 다시 B에 있는 걸 앞으로 옮겨주고, B는 R을 넣어주고, 그럼 또 똑같이 계속 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B가 0이 되는 순간에 A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제기인데, 이런 게 삼항 연산자라고 하죠. 어떤 거 물음표, 어떤 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와요.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요. 물음표 뒤에 있는 거. 거짓이면은 이 콜론 뒤에 있는 걸 실행해요. 그래서 B가 참이면 B가 0이 아닌 거잖아요. B가 0이 아니면 계속 돌려요. 제기를. GCD A, B는 GCD B A%R, A%R이 R이겠죠? A%B가 R이겠죠? 그래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계속 넣어주고, B는 그대로 넣어주고, 앞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B가 0이 나면은 그냥 A를 출력하는 거죠. 여기서 A를 출력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봤던 저희가 A, B는 GL이다 라는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어떤 두 수의 곱은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라고 했는데, 그걸 똑같이 여기다 넣는 겁니다. 지금 LCM 최대 공약수를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L은 이거 G를 넘겨주면 G분의 A, B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그냥 쓴 겁니다. 지금 뭐 여기에 괄호 같은 게 없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괄호가 없으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이에요. 지금 다 곱셈과 나눗셈이잖아요. 그래서 A를 G로 나누고 B를 곱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재법도 시간 복잡도를 알고 있어야겠죠. 어떤 알고리즘을 알려면. 복잡도는 로그 A인데 그냥 뭐 로그 시간에 돌아간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매우 빠르죠. 이것도 똑같이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도 이거 말했듯이 한 번만 수행하면은 바뀐다고. 그리고 이것도 뭐 나눗셈 정리 써놓은 거죠. Q가 1보다 클 때라고 해볼게요. 지금 증명한 과정들을. Q는 몫인데 Q가 0일 때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Q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식을 계속 쭉 변형해볼게요.
양변에다 1을 더하고요. 1에다 1 다음에 2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곱하기 r을 해줘요. 곱하기 r을 해주고 1까지 봤죠? 그러면 전개하면 QR은 R이 되는데 이거를 R 대신에 B로 바꿔줄게요. R보다는 B가 크니까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A랑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랑 끝에 것만 보면은 중간에 그리고 이거 부등호가 있잖아요. 이 R은 A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아이고 양변에 B를 곱해볼게요. B를 곱하면 이 BR은 AB가 되고 양변에 2를 나누면 BR은 AB 나누기 2가 되겠죠. 지금 이게 이쪽 부분을 GCD AB라고 생각하고 이쪽 부분을 뭐 GCD BR에 대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단계를 거치면 한 단계 거치면 뭐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GCD AB에서 BR로. 그래서 지금 2배보다 작은 거잖아요. 이 절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절반보다 크게 줄어들어요. 저 아까 11.3 같은 걸로 예시를 들었는데 11.3 다음에 3, 2 다음에 1, 0이었잖아요. 지금 얘 곱이 33이고 곱이 6이고 곱이 0이잖아요. 절반 이상씩 줄어들죠. 그래서 곱의 로그 시간, 로그 2의 AB만큼 걸린다. 왜냐면 AB가 곱이 0이 될 때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 로그의 곱은 덧셈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이고요. 그리고 그냥 로그 A나 B 중 큰 거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냥 이제 빅 O를 쓰니까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그냥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개 자연수를 입력받아서 그냥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추적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그냥 최대 공약수는 호재법 쓰면 되는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의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만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뭐 대충 로그 만 시간 정도에 돌아가겠죠. 그럼 얘는 대충 뭐 무조건 돌아가겠죠. 1초 안에는.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숨바꼭질 6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친구의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빈이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은 N명이나 있는 거고 수빈이가 동생들을 찾아야 돼요. 수빈이는 현재 위치 S에 있고 동생은 A1부터 AN까지 있대요. 수빈이는 현재 위치에서 플러스 D나 마이너스 D만큼 이동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위치가 같으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생을 찾기 위한 D의 값을 정해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N은 10의 5승이고요. S는 10의 9승, 동생의 위치도 10의 9승이네요. 가능한 D의 최대값을 추적하네요. 저희 이 문제 한 3분? 풀이 3분 정도 생각해 볼까요? 한 27분 정도쯤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풀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빈이가 동생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잘 생각해보면 그 수빈이와 동생 사이의 거리가 D로 나눴을 때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D로 나눈 나머지 만큼 이동을 하면은 수빈이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0이 있고 뭐 동생이 8이라는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만 가야 돼요. 그럼 보폭이 8의 약수만큼만 있어야지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보폭이 뭐 홀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8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8보다 작으면서 8의 약수인 것들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생이 n명 있으니까 모든 동생들에 대해서 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최대예요. 최대 라지 D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최대 공약수를 계속 연속해서 구하면 되죠. GCD D1부터 Dn까지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Di는 i번째 동생과 수빈이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구현할 때 그냥 처음에 답을 0이라고 넣어두고요. 답을 계속 n번 동안 반복할 거예요. n번 반복할 건데 반복을 할 건데 i번째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답은 GCD answer와 di로 쭉 반복을 해도 돼요. 이게 왜 되냐면 처음엔 0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수 D와 0이면 무조건 이제 D가 나오죠. 그러니까 0,D가 들어가면 그 다음엔 D0이 나올 테고 그러면 그냥 D가 나오겠죠. 0D가 나오면 D가 나올 테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냥 0으로 스팅해 놓으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구현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배울 내용은 거듭 제곱인데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어. A의 X승을 구한다. 모듈러 M을 취했을 때. 모듈러를 취한 이유는 지금 저희 인티저가 21억 정도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모듈러를 취해줘야겠죠. 정의대로 A를 X번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5의 X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겠죠. 그냥 곱하고 나눠주는 걸 매번 X번 하는 겁니다. 더 빠르게 구하는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5 로그 n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x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사실 큰 차이점은 없는데 x가 짝수면 2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a의 10승 같은 경우는 a의 5승과 a의 5승 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5승 값을 알면은 그냥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 10승을 구하고 a의 11승이다 하면은 a 5승을 한 번 구해서 똑같은 거 똑같이 복사해서 써놓고 그리고 그냥 a만 달랑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다 모듈러 m을 해야겠죠. 방금 오버플로우가 나니까. 그리고 중간에 곱하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기지 않겠냐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a가 n보다 작으면 계산 도중에 나온 모든 값 m제곱 미만이에요. 모듈러 m을 취한 값은 무조건 m보단 작죠. 근데 이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니까 이걸 제곱하면 m제곱보다 작겠죠. a가 n보다 크면 a다 모듈러를 취해서 그냥 n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듭제곱을 구하는 방식을 분할 정복을 이용했다고 해요. 분할 정복은 6회 차이 저 말고 다른 강사님께서 더 자세히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구현을 한번 봐보면요. 여기도 두 가지 구현을 제공하는데 여기는 제기, 여기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먼저 봐볼게요. A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리턴에다가 1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A의 x를 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x가 0이 아닐 때에만 계속 while문을 반복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홀수면 A를 하나 곱해주고요. 홀수거나 짝수 뭐 그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서로 곱해줘요. 그리고 모듈로 당연히 해줘야겠죠. 홀수일 때만 하나 더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x를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x가 결국에 11이었다면 5, 2, 1,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내림은 한 결과겠고요. 11불에서의 나눗셈은 다 내림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잘 리턴에 저장되어 있는 걸 리턴만 해주면 됩니다. 제기를 봐보면 초기 조건 x0은 1이다. 왜냐? A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리고 2분의 절반 해가면서 이것처럼 절반 해가면서 A의 2분의 x승을 어떻게 구해놔요. f 파워 1이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제곱을 해서 나눠주고 모듈러 씌워주고 홀수면 하나 더 곱해주고 모듈러 씌워주고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현을 이렇게 제기랑 반복문으로 써서 할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GCD 최대 공약수를 배웠고 거듭 제곱 지금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주로 제기를 쓰는 게 구현은 간단해요. 구현 간단한데 제기 특성상 뭐 계속 함수를 호출하니까 메모리상으로 좀 안 좋겠죠. 그래도 보통 제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간단한 문제 한번 봐봅시다. A의 B승을 알고 싶다. 구하라는 수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C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쉽죠? 이거는 인트의 범위죠. 인트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 아까 말한 분할 정복을 이용한 거듭제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분할 정복은 5 로그 x죠. 근데 아까 처음 말한 로그 x를 쓰면은 지금 이게 21억이잖아요. 그러면 1초 안에 안 돌겠죠. 근데 이걸 쓰면 당연히 1초 안에 되겠죠. 그리고 항상 모듈러 꼭꼭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구현 보시면 틈나는 데마다 다 써줬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주제는 소수 판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양수 n이 주어졌을 때 n이 소수이면 1, true, 소수가 아니면 0, false를 반환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때 n 이하의 모든 소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는 걸 또 이제 세부적인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소수를 판정할 때 소수의 정의가 뭐냐면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만으로 나눠져야 하는 거죠. 나머지 수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일일이 나눠보는 방법이 있어요. 1보다 작은 수 2부터 n-1까지 다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 봤으니까 5n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모든 n 이하의 모든 소수를 찾아야 되니까 n 제곱이 되겠죠. 어떤 수 i를 찾는데 5i만큼 걸리는데 이 i가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5n제곱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다 곱하기 n이 되고 있죠. 라지 n.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어떤 수의 약수들을 쫙 써봤을 때 8이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8의 약수는 1, 2, 8보다 좀 큰 거 써볼까요? 16 정도 써볼게요. 그러면 1과 16이 대응이 되고요. 2랑 8이 대응되고 4랑 4가 대응되는데 그냥 4를 한 번만 쓸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서로 대응이 되잖아요. 얘는 자기 자신과 대응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절반을 잘라서 앞에 것만으로만 나눠보면은 앞에 걸로 나눠진 게 하나 있으면 뒤에 것도 나눠진 게 딱 하나 있겠죠. 서로 대응이 되니까 1대1로. 근데 이 나눠진 지점이 어디냐? 딱 루트 n번 했을 때라는 겁니다. 여기가 n이라고 해쳤을 때
루트 n을 제곱하면 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딱 루트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수로만 나누면 되니까 5의 루트 n이 되겠고요. 시간 복잡도는 5의 n 루트 n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5의 n제곱하고 5의 n 루트 n까지 봤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잘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더 줄이려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말하자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5n 로그 n입니다. 그럼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이 5의 n승이고요. 5의 루트 n짜리를 먼저 구현한 건데 소수냐 라는 걸 말하는 함수인 거고, 소수가 맞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데 2부터 n-1까지를 쭉 보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은 이제 나누어 떨어지 있는 거니까 소수가 아닌 거죠. 그래도 다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0을 출력하는 거죠. 얘도 나머지 다 똑같고 이제 i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항상 컴퓨터는 실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수로 다루기 위해서 i 제곱으로 했고요. 종종 i 제곱을 하면은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인티저가 21억 정도까지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1억이 2의 10의 9승 정도인데 9승 정도, 그쵸? 9승 정도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10의 5승, i가 10의 5승이에요. 그러면 10의 5승 곱하기 10의 5승 하면 10의 10승이 나오는데 얘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컴퓨터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쓰레기 값을 알아서 잘 채워 넣어요. 근데 그 쓰레기 값이 마이너스 이상한 숫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n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무한 루프가 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가 인티저 범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잘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좀 걱정되신다 하면은 시간을 약간 포기하고 그냥 2 곱하기 i 정도 이렇게 써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좀 더 많은 범위를 탐색하니까 당연히 소수인지 아닌지는 판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롱롱 자료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본격적으로 에라토스테네스 체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전 처리를 하는데 n 로그 n의 시간 걸리고요. 소수 판정은 1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1에서 n까지의 소수들을 다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n 사이에 있는 수들이 그 각각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시켜주는 거고, 전 처리하면서. 그래서 소수 판정은 그냥 어떤 배열에 접근을 한 번 하는 거니까 5일이 걸리고요. 이 알고리즘의 장점으로는 시간이 빠르지만 공간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왜냐면 공간적으로는 모든 이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소수의 자리를 하나씩 다 배정을 해줘야 돼요. 이 소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1부터 n까지 소수를 모두 찾는데 이 체는 어떤 거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면 지금까지 체에 걸러지지 않은 게 있으면 2부터 시작하는데 1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부터 시작하는데 2는 걸러지지 않았으니까 소수예요. 소수이고 그거의 배수들은 모두 제거해야 되죠. 그거의 배수들이라는 말은 2의 배수들은 약수로 2를 가지고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2의 배수로 10 같은 게 있는데 10은 약수로 무조건 2를 가지죠. 그래서 그건 다 무조건 제거해 주는 겁니다. 2의 배수를. 그래서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거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2의 배수를 모두 제거한 이후에 3은 살아남았죠. 2의 배수가 아니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얘는 소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제거해줘요. 4는 여기서 제거됐죠. 그래서 4는 소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5는 살아남았으니까 소수가 되고 배수를 또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쭉 반복해요. 언제까지? 이제 n까지 쭉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보면 좀 편한데요. 처음에 그냥 저는 1부터 100까지를 채로 거른다고 해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로. 그러면 2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지금 2를 소수로 확정시킨 거예요. 지금 초록색이 소수로 확정된 거고 검은색은 아직 판정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좀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연한 색깔은 이미 얘는 절대 소수가 아니다 라는 게 판정이 된 거예요. 왜냐? 약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의 배수를 다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 다음 3이에요. 3의 배수를 다 지워져요. 6, 9, 12, 15 이런 거 다 지워졌죠. 100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5의 배수 다 지워져요. 그 다음엔 7의 배수가 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 그 다음에 13, 17, 19 이렇게 쭉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들이 소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볼 거예요. 시간 복잡도는 앞서 말했듯이 n 로그 n이고요. 이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알고리즘 실행하면서. 그게 n 이하의 소수 p에 대해서 n보다 작거나 같은 p의 배수를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모든 소수니까 시그마를 쓸 수 있겠죠. 시그마 p분의 n이라고 해볼게요. p는 소수고 n 이하에. 그리고 이 p의 배수를 제거하는 걸 n번 하니까 n을 곱해진 거죠. 이걸 식반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소수보다는 모든 수 i가 1부터 n까지는 당연히 많겠죠. i가 이 1부터 n의 수 중에 어떤 일부분의 집합이 소수인 거니까 이게 무조건 더 크잖아요. 소수 집합보다. 그래서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더 큰 범위를 가지겠죠. 그러면 얘는 얘를 계산하면은 n 로그 n이 됩니다. n ln n이 됩니다. 얘는 그냥 x분의 1의 적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가 되는 거 다들 쉽게 아실 수 있죠. 실제로 이거는 근데 지금 저희가 대수를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낸 거잖아요. 얘가 적어도 O n 로그 n ln n보단 작다라는 걸 알아낸 건데 실제 값은 그럼 뭐냐? 라고 하면 이런 메르텐스의 제2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메르텐스 2정리 뭐냐면 그냥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이렇게 넘겨주면 되게 똑같은 게 여기 나오죠. n 곱하면 0변에. 그래서 얘 넘겨주면 로그 n 플러스 m이 되는데 m은 상수니까 떼고 이걸 n번 반복하는 거죠. 여기다 n 곱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죠. 다른 거에 비하면 n 루트 n과 n 제곱에 비하면. 증명을 봐볼 건데요. 저희는 벡터 p에다가 소수 둘을 쭉 넣어 놓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으로. 물 체크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100만 크기의 배열을 써놓았는데 1부터 100만까지 중에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거짓이면은 이 친구가 소수라는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n까지 보는 거고요. 2부터 시작하겠죠. 2부터 시작해서 체크. 소수가 이제 체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false면 느낌에 붙였을 때 true겠잖아요. 그래서 false면 그러니까 소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소수면 답에 추가해주고 그 배수들을 다 지워줘야겠죠. 근데 저희가 배수를 지우는 거니까 i 곱하기 2부터 뭐 i 곱하기 쭉쭉쭉 가겠죠. 쭉쭉 가서 n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보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i 곱하기 2부터 하는 게 아니라 i 곱하기 i부터 해도 돼요. 그럼 이러면 이게 뭐가 장점이 있냐? 지금 연산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거죠. i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보다는 앞에 봤던 테이블로 예시를 한번 봐보면서 해볼게요. 저희가 i가 7일 때라고 해볼게요. i가 7일 때라고 해보면 이걸로 볼게요. i가 7일 때라고 해보면 지금
i의 배수, 그러니까 i의 배수니까 7 곱하기 2, 14, 21, 28, 35, 뭐 42 이런 수들을 지워 나가야 하잖아. 어, 지금 들리나요? 뭐지? 왜 그러지 진짜?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혹시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려야 할까요? 잘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표를 보면 편한데 저희는 이제 5의 배수들을 다 지운 상태고 이제 7의 배수를 지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의 배수는 7 곱하기 2, 7 곱하기 3 이렇게 쭈쭈쭉 다 지워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14, 21, 28, 35, 42, 49 49, 그 다음에 56 이렇게 쭉 다 지울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49 이전에 있는 7의 배수들은 다 이미 지워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7 곱하기 2고 7 곱하기 3, 7 곱하기 4, 7 곱하기 5, 7 곱하기 6, 7 곱하기 7일 텐데 얘는 지금 7 곱하기 2니까 2의 배수에서 이미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얘는 7 곱하기 4인데 4는 어차피 소수가 아니어서 안 받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시죠? 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근데 PPT 띄우고 있다가 지금은 안 띄우는데 지금 PPT 띄우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목소리에도 잘 들어가죠? 네네. 이 사람마다 서버가 좀 불안정한가 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3이 소수이라고 판정했을 때 3의 배수에서 지워진 거고요. 이 친구는 말했듯이 2의 배수에서 지워진 거고요. 얘는 5가 소수라고 했을 때 5의 배수, 5의 배수에서 지워진 거고요. 얘는 6인데 6은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2가 소수일 때 2의 배수의 명목으로 지어진 거예요, 얘는. 근데 이 뒤에서는요, 7 곱하기 7, 그러니까 i 곱하기 i보다 큰 뭔가 j2가 되잖아요. j는 i보다 큰. 근데 이거는 아직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시간을 진짜 조금이나마 줄여준다 라고 해서 구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이거를 그냥 2 곱하기 i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시간 복잡도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i 곱하기 i는 아까 말했듯이 얘도 똑같이 인티저 오플로우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롱롱 쓰는 거죠. 롱롱 쓰면 되고 아니면 뭐 2 곱하기 i 좀 더 안전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만큼 커지니까 얘가 무조건 i의 배수죠. i의 배수인데 똑같이 i만큼 해니까 커진 것도 다 i의 배수겠죠. 그래서 1로 체크해주면은 이제 false 있을 때가 소수인 거니까 true로 해주면 얘는 절대 소수가 아니다 라고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m 이상 n 이하의 소수를 모두 출력하래요. 그리고 m과 n의 대수관계 정해졌고 제한은 100만이네요. 그래서 소수를 출력하면 되는데 저희가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최애를 이 n을 100만으로 정해놓고 쫙 돌려요. 그럼 아까 봤던 이 체크 배열에서 소수인 걸 출력해야 되니까 체크 i가 false인 거를 포문을 돌면서 쭉 하나씩 출력하면 되죠. 아니면 아까 벡터 뭐 P에다 넣어놨잖아요. 이거를 그냥 순회하면서 쭉 출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K번째 소수라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문제를 제가 요약해 왔어요. 자연수 K가 주어질 때 K번째 소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제한이 50만이고요. 저희는 이 문제 풀려면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소수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소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말하는 정리예요. 적당히 큰 자연수 n에 대해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는 대략 로그 n, ln n분의 n개가 있다 는 정리인데 지금 저희가 k번째 소수가 있는데 k가 50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제한을. 그래서 이거 잘 값을 넣어보면은 뭐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뭐 몇 번 때려 넣으면 대략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n이 800만일 때 대략 50만 번째 소수가
나와요. 뭐 계산기 돌려보셔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그냥 뭐 90만일 때까지 최를 돌리면 뭐 첫 번째부터 K번째 소수를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구현합니다. 저희 여기서 롱롱을 썼네요. 저는 보통 이제 샵 디파인 하고 롱 샵 디파인 인트 롱 인트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게 뭔 뜻이냐? 인트를 모두 아니 이걸 롱롱이라 LL로 하죠. LL을 모두 롱롱으로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순서가 반대죠. 순서 반대로 쓰고 그러면 롱롱 대신에 LL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샵디파인 하고 지금 왔나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그러면 샵디파인 롱롱 하고 이 뒤에 LL하고 롱롱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롱롱 대신에 그냥 LL만 써도 쉽게 쓰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은 구현이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안 나게 그냥 롱롱을 했고요. 이제 900만까지 돌리고 K번째 P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P가 0베이스여서 하나 빼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제가 필수 문제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 원래 한 4-5문제가 정석이다 라고 안내가 됐다고 들었었는데 그 좀 한번 그 타협을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 연습 문제는 그 선택이잖아요. 이 8문제가 그 자신에게 좀 힘들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좀 말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수업에서 다룬 게 이거 다 수업에서 다룬 거예요. 4개는 수업에 다뤘고 이건 다 답이 있잖아요. PPT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실버일걸요? 실버 문제일 거예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혹시 힘드시다 하면 아직 3회차니까 벌써 이제 꺾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배려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한국어 문제예요. 한국어 문제예요. 저도 뭔지인지 몰라요. 한자를 잘 하시네요. 그래서 힘드시면 말해 주시고 그럼 제가 줄여볼게요. 지금 여기서 없으시면 네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8문제 할게요. 말해 주세요. 근데 꼭 줄여드릴게요. 문제가 지금 떴구나. 그렇네요. 8시니까. 사실상 4문제만 혼자 풀면 되는 거예요. 그 연습 문제까지 만약 푸신다. 그럼 이제 뭐 캠프 콘테스트 상을 타실 수 있죠. 캠프 콘테스트 상을 노려보고 싶다 하면은 연습 문제까지 다 풀면 진짜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기출이에요. 작년에 나온 거예요. 필수 문제요? 안 돼요. 그러면 딱히 따로 말하시는 분 없으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8문제 그대로 갈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시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